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. 자, 오늘 대우건설 보면은 또 왜 이렇게 좀 안 움직이나 답답해 하시는 주주님들 많으시죠. 그러니까 어제는 또 장중에 물론 11%까지 급등을 하면서 여전히 좀 강세 종목임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또 딱 멈춰선 자리에서 사람의 피를 말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.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자, 등산을 할 때 우리가 정상을 앞에 두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면 잠시 쉬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. 자, 지금 대우건설이 그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쉬어가는 이 쉼의 구간이 그러니까 단순히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 내려올 준비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오늘 이 5일선에 대한 이 움직임과 이 세력들의 심리가 아주 좀 투명하게 읽히는 그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그 세력들의 속사정 아주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현재 이 대우건설 보유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.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또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대우건설 차트를 보면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조를 했던 이 5일 이동 평균선에서 아주 오늘도 기가 막히게 지켜줍니다. 자, 지지선이 지금 지켜주니까 안심이 되기도 하겠죠. 하지만 위를 보면은 조금만 올리려고 하면 매도 물량이 지금 사정없이 쏟아지고 있는 그 현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뭘 뜻하냐면 지금 세력들이 이 위로는 가격을 지금 꽉 막아두고 여러분의 이 인내심을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. 자, 제가 늘 강조하는 이 회귀 법칙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시죠? 주가라는 거는 이 20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벌어져 있으면 주가는 자석처럼 다시 이렇게 끌어내려오는 그 성질이 있죠.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이 5일선 위에서 버티는 게 좀 강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힘이 빠지고 있는 그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 마지노선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오늘처럼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기어갈 때, 길 때가 가장 이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변곡점이라는 건 항상 이렇게 조용할 때 갑자기 또 쏟아지기 때문인 거죠.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을 보더라도 보시면 오늘도 제가 매도에 대한 문자를 보내드리지 않았던 거는 물론 유지를 했기 때문이기도 해요. 지난번처럼 이렇게 유지를 함에 있어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급등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순간도 있었지만 자, 그런데 이 현재의 위치에서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. 현재 이 위치를 보면 어제 이 원자력 쪽이 오버슈팅이 나면서 급등을 만들었지만 오늘 이 고점이 이 직전의 고점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. 보시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 3산의 형태를 분봉상에서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대한 흐름이 이 34,000원에 대한 돌파를 만들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힘없이 이 지지선에 대한 부분이 깨진다고 하면 현재 위치에서는 우리가 이 단기적 고점일 가능성도 절대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자, 같은 관련주인 이 건설주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DLENC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흐름이 앞전에 한번 발생됐어요. 그러니까 고점들을 여러 번 만들고 나서 현재도 이 고점대를 넘기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유지를 했던 놈이 지금은 이탈과 그러니까 상하 운동을 반복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유지를 했던 게 이렇게 상하 운동을 하는 것 자체가 현재 이 상승 추세에 대한 힘은 점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GS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고점 라인대에서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죠. 그러니까 이 고점 라인에서는 의도적인 이런 음봉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.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유지를 했었던 이 이동평균선이 현재는 이 깨짐이 발생이 되고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. 물론 이 대우건설은 당연히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일 잘 버티고는 있지만 대장이라고 해서 혼자 영원히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. 지금 이 원자력에 대한 모멘텀, 재건 모멘텀 다 좋다 이겁니다.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3파동, 현재 이 3파동에서 이 또 소파동의 3고점이 될 수 있는 그 구간에 서 있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과일 같은 경우도 익을 대로 익으면 떨어지기 마련인 것처럼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과열에 이 과열을 만든 파동의 고점에서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물론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더 극대화를 한다라는 그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내 소중한 이 수익을 안전하게 챙기고 나올지 이 부분을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기술적으로도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볼 건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이 아래에 좋아요를 안 누르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자, 빠르게 설명해 와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3차 상승의
또 그 안에서 3차 상승을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. 이 3차 상승에서는 또 아주 작은 이 하나의 추세대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추세대를 지지를 하면서 한 번 더 슈팅을 만들지 아니면 깨지고 하락을 할지 정말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5일 이동평균선이나 하단 추세대에서 지지를 하면 이때와 이때와 같은 양봉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면 상관이 전혀 없어요, 여러분들. 근데 문제는 항상 언제 발생합니까? 바로 깨졌을 때 발생하는 거죠. 그래서 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, 자, 지금 이 하단 추세가 만약 이 깨지게 되면은 이 깨짐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. 보시면 이 하단 추세가 깨지면서 그러면서 또 뭐가 깨집니까? 그동안 지켜왔었던 이 5일 이동평균선도 깨집니다. 그리고 이 3만 원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심리가죠. 그 심리가 역시 그러니까 가격적인 이탈도 함께 나온다라는 거죠. 자, 추세가 깨지고 이동평균선이 깨지고 그리고 가격까지도 한 번에 깨지면 이 중요한 기술적 요소들이 한 번에 깨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는 이 투매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거죠. 강한 매도세가 순식간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제가 이 15,000원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강조할 수 있었던 거는 반대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. 상승하는 주가가 어떤 이 횡보를 하는 패턴을 만들고 특히 이 15,000원이란 가격에 대한 지지를 만들었어요. 말했지만 횡보라는 그 패턴에 대해서도 완성을 했고 여기서 이 마지막 이동평균선 안착까지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, 자, 가격, 패턴, 이동평균선 이 세 가지에 대한 교집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에 대한 거를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그걸 이제 지금까지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좋은 수익을 만들고 오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 반대의 개념으로 교집합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전히 잘 지키고는 있지만 이 지금 이 위치에서는 제가 말한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말한 그 깨짐이 발생해 버리면 이제 투심 자체도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매도가 강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럼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? 이동평균선으로 회귀하는 그 회귀 법칙이 발생한다는 거예요. 이 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최소 하방이 열려있게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그 하락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조정에 대한 형태를 보고 다시 이 기술적 분석을 해보고 더 갈지 말지 판단하는 건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. 그래서 유지가 나오면 유지를 하지만 깨짐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바로 이 하락을 전부 맞지 말고 제가 말한 그 흐름이 나오면 그때는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는 그 조정에 대한 그 깊이를 보고 다시 접근하면 그만이다라는 거죠. 우리가 앞전에 이 2차 파동 역시도 이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말씀드리면서 온전한 상승을 만들어 왔고 이 2만원 라인대에서는 말씀드린 이 고점에 대한 징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조정은 싹 피해갔고 이 조정에 대한 형태에서 이 15,000원이라는 가격 지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바로 이 3차 상승까지도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건데 제가 이 2차 고점에서 말했던 이야기를 지금 똑같이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죠. 조정이 발생이 되면 이 조정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주포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흘러가겠죠.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 역시도 이 3고점이 발생이 되는 이 과열 라인에서는 포물선의 끝자락에서는 이 급락이라는 게 발생했는데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긴 횡보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돌파하는 흐름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정말 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면 이 3천당 제약처럼 이 역시 포물선 상승으로 올라왔고 이 고점에서 정말 이렇게 흔들기를 했지만 이 깨짐이 발생됨으로써 이 하락 역시 무지막지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. 그 조정에 대한 형태를 우리는 미리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깨짐이 발생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. 물론 그 부분을 예측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이 원익홀딩스처럼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 고점 라인대에서는 똑같이 위로 막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초입 부분이 될 수 있겠죠. 이런 자리들. 그러고 나서 뭐 깨짐이 되더라도 이 3만 원에 대한 이탈이 없으면 최대한 유지를 하려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가부터 중요한 라인이 깨질 때는 이 원익홀딩스 역시도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대우건설 역시도 그와 같은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? 바로 이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이 되돌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저점이 발생이 되면 다시 유유히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 흐름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지금 현재 이 다음 파동까지 미리 다 시나리오를 짜고 전부 보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 현재 위치에서 정말 우리의 대응이 정말 중요한데 이 다음 파동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기회비용도 우리가 살려야 되고 우리가 이 저점에서 잘 사온 만큼 이 고점 매도에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.
자, 그래서 저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탈이 발생이 되면은 현재에 대한 수익 일단 30%는 좀 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말한 이 3만 원에 대한 이 가격적인 부분이 이탈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전량 엑시트를 할 거예요.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거죠. 최근에 거래했던 이 대형관 통신 역시도 이 포물선이 만들어지는 이 고점 라인에서는 이 이탈이 발생이 되고 나서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것처럼, 그래서 이 대응을 안 하고 이거 전부 다 이 하락 맞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이 대우건설 저와 같이 잘 매수를 하셨다면 이번에는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해보자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말한 이 다음 파동이 나올 때는 제가 또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그 다음 파동도 이때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똑같이 이 저점 라인에서 다시 한번 이 매집을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.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맥점 타점, 제가 언제 진입을 하고 언제는 또 매도를 하는지 그 신호를 여러분들께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린다는 겁니다. 자,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.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하길래 이 고수들이 쟁쟁하는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도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,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는 매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라인에서는 깨졌을 때는 왜 이 매도를 해야 된다고 지금 목이 터져라 강조를 하고 있는지,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.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거든요.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걸 바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.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.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. 자,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.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.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났던 지점,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. 자,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, 자,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? 대북주죠, 대북주.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,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,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제가 이 코스닥,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,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,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,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,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,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 때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
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종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.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그런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
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,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